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버텼는데 네. 여기는 이제 진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 또 다 야심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슬슬 주도권 싸움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선 사람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박영선 장관이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존재를 갖다 잊고 있었어요. 예. 그때 중기부 장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모모한 인사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워낙 이제 개딸들이라든가 어떤 지지가 높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자기들을 볼 때는 참 우리 대표로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웃기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높고 사실 지난 총선에서 자기들 주장한 대로 0.7%입니까? 0.9%입니까? 0.74%. 74%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아직까지는 예. 후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사법 리스크 해도 결국은 빠져나오겠지, 이재명이가. 이재명 대표가 노련하고 어떤 이 술수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워낙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이 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지지가 아니고 맹목적인 지지니까 이 맹목적인 지지가 이게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권투 중례할 것이다. 권투 중례가 아니죠. 지금 대표니까 권투 중례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 정진상 씨도 오늘 그 구속 기소됐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정진상 구속 기소, 김용 구속 기소, 그다음 김만배 예. 뭐 이런 식으로 김만배는 이번 나왔죠. 예. 예,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것도 대장동 일당들도 어쨌든 다 기소가 무죄라고 됐고. 나온 게, 무혐의라고 나온 게 아니고 구속 만개로 나온 거죠. 예. 나온 거는 이런 걸 쭉 볼 때 그리고 사법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이 구속 기소되는 거는 검찰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를 지금 향한 칼날이 계속 조여오고 있다. 이걸 우리 뭐 서민들 다 일반인 다 알 거야. 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는 이 정진상을 어떻게 구속 기소하고? 이재명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오잖아요. 우리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뭐 영장인가에 보면 이재명이 100몇 번 언급되고 102번이 그 오히려 정진상이 구속되는 사람은 50몇 번인가 뭐 그밖에 안 될 정도로 그걸 정치에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의 시계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결과는 아직 뭐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야 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 자체는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고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유력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분당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직 그까지는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죠. 이재명 나가면 쫓아내면 되지만 아직까지 이제 네. 명시적으로 이재명 나가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이제 안 되지만 계속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네. 지금 박영선 중기 장관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조금 이 당 대표를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권 그렇죠. 주자는 그렇죠. 이제 2027년이니까 한참 아직 있고. 남았고. 그 중에 이제 박영선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사람도 요 근래 자꾸 이제 네, 말을 하더라고요. 당일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본인이 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지킴이로 나서 가지고 또 막 친문 세력들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결집시키고 거기에 이제 친문 그 세력들이 모여 있는 게 민주주의 4.0 아닙니까? 예. 거기 전해철이가 삼철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삼철이죠. 행안부 장관도 했고 예. 사실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아깝게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해찬이가 이재명 밀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이 또 있어요. 특히 박영선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한 뒤로 지금 자명을 계속했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만큼 영향력 있고 알려진 사람들한테 예. 또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원내대표 장관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지난번에 분당 가능성도 얘기했어요. 또 그러더니 그 공천권 내놔라. 당대표가 무슨 공천권을 갖고 있느냐. 내놔라. 이렇게 하고 그 개딸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 막 하면서 지금 계속 자기 존재감을 가져. 말씀대로 박영선 전 장관이 네. 어떤 당 정계 복귀, 정계 복귀하는 이유는 결국 당 대표 그렇죠. 그런 걸 생각 안 한다면은 네. 이렇게 뭐 굳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이렇게 그 목소리를 크게 높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그거 아니면 뭐 말을 하고 헤게모니 잡는 거 아니면은 예. 뭐 밑에 평의원으로 있겠다든가 이러면 큰 소리 낼 필요 없고 오히려 순응해야죠.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은퇴하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 야심 있고 아마 박영선 같은 경우는 당대표 하고 나면 나라고 대권 도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네. 지금 이번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내년 3.1절 여기에 지금 김경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밑 작업이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사면을 같이 받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라든가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사면복권을 해주라.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곤란하다 그러죠. MB는 뭐 사면복권 가능하지만 김경수는 그 집행정지로 풀러내는 거 미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가석방입니까? 어차피 가석방도 내년 있고. 5월이면 나오니까 네. 좀 미리 내주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사면복권은 뒤에 봐서 당신들 하는 걸 봐서 해주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분당이라든가 뭘 하려면은 여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이 지금 비명 예. 반명리에서는 김경수 여기가 그래도 제일 아직까지는 주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구속돼 있고 지금 형을 살고 있으니까 못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진전이 제 생각에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재명에 대한 견제를 하려면은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도 워낙 문재인이 그렇게 뭐 또 예뻐한다 할까? 또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박영선이나 임종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린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할 때 다 비서관하고 보좌관한 그렇죠,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할 거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선, 임종석이가 벌써 목소리를 내고 나서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당 대표까지인 것 같고요. 박영선 특히 여기는. 뭐 그런데 모릅니다. 박영선의 야심이라는 게 근데 대권까지 박영선이 야심을 가졌다고요? 가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 오히려 박영선 입장에서는 김경수가 어떻게 나하고 같이 비교가 되나? 선수를 따져서 그렇고 캐리어를 받아도 그렇고 그럴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뭐가 있습니까? 노무현하고 문재인 비서의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친문의 절대적인 그걸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영향력도 지금 많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전해철이도 나서는 거예요. 전해철이도 민주주의 4.0 이사장을 지금 도정안에서 자기가 탁 꿰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허경계, 정세균계, 그 9명을 또 새로 받아들여갖고 65명입니다. 이 친문 이제 여기가 이 싱크탱크라고 자기들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65명도 169명에 비하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 20명 교섭단체를 3개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김경수도 하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 박영선, 그다음 뭐 전해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부터라도 계속 자기 입장을 그럼요. 갖다가 큰 목소리를 소리를 내놔야지 어떤 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뭐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하듯이 그럼요. 어떤 정치 기자들
언론의 주목을 못 받으면 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당장 뭐 당 대표 가능성이 있다 이거보다도 진짜 어떤 경우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여론도 거예요. 보고 그다음 뭐 문심도 보고 예. 그다음 개딸도 보고 다 보면서 보는 거죠. 아, 내 방향을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이냐 네. 그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같아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해서 군웅활거라고. 군웅할거가 되는 거죠. 군웅활거에 춘추 전국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거죠. 도래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중진이고 꽤 선수가 높은 사람들 또 당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예. 지금 이재명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그건 아무 다 하는 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100도시면 끓는데 지금 네. 70 내지 80%까지 그렇죠. 갔다. 예. 아니 이재명이가 펄펄 살아있고 사법 리스크가 잘 안 돼. 못하죠. 어디 감히 그러니까 그런 감히 선수라든가 뭐 이걸 볼 때 예. 그리고 신경민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죠. 예. 전 의원이지만 지금 이낙연계를 대표하고 있고 이낙연의 뭐 상생과 뭐 연대인가 거기 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지금 부글부글 끌어가고 있다. 지금 당내가 이 대표 이후를 준비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100일 동안 아무 실책이 없다. 방탄한 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 하고 이제 서로 원래 이제 이 중진들은 좀 당 대표를 노리는 사람들은 큰 아젠다만 띄워놓고 밑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와그라그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게 끌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와그라그를 그렇죠. 한다는 게. 지금 뭐 냄비 뚜껑만 안 열었지 그 뚜껑 안에는 예. 우리가 그 소위 백가쟁명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하여튼 포스트 이재명, 포스트 그러니까 이재명 포스트를 말 붙일 정도면 DJ나 YS 정도인데 벌써 이재명 의원이 대표된 지 얼마 됐다고 포스트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 2024년 총선, 27년 대선 이런 게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요.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때 그 결국 뭐 잘 안 되는 바람 패족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꼭 당 대표를 안 누리더라도 민주당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재명이 빨리 어떤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정리의 시간이 우리 그 지구 멸망 시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12시 5분 전이라는 건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재명 어떤 사법 리스크 현실화 시간에 한 12시 5분 전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12시 딱 땡 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해체라든가 아까 분당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뭐 분당 해체는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표를 내놓아야죠. 뭔가 큰 어떤 그 사건이 터질 수 있잖아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그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임에 따라서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각자 도생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그래가지고 거죠. 이제 보스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낫겠는가.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빨리 귀국하기를 복귀를 위해서 밑밥을 지금 깔아놓고 있는 깔아놓아야.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돌아와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현한다면은 오히려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당 대표가 이제 그러면 이낙연계가 그래도 한 30여 명 되기 때문에 이낙연계가 누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연대를 하겠죠. 구심점이 되고 연대를 해서 한 사람 내세울 거랍니다. 당 대표 이거 그다음 차기 대권 후보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해온 이상민 의원, 또 조홍천 의원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이 유감도 표명하고 사과도 좀 해라. 그리고 윤석열 지금 비판해봤자 국민들 관심 없다. 당신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재명이가 물러나면 우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론도 이렇게 나오고 벌써 있어요. 나오는구만요. 예. 비대위론까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7, 80도라니까 100도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예. 한 50, 60도 오르기가 어렵지. 천천히 가지만. 예. 그러나 친명계는 정면 돌파다.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당권은 절대 놓지 않고 거기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당무도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명계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그때 표현이 강하게 나온다는 건 있죠. 예. 가장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말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가 지금 그렇게 뭐 감옥에 가더라도 당무 보겠다. 그거는 일정 부분 이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걸 갖다가 다 인정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인정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표현이 나올 때는 가장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 느끼고 있을 때니까 친명계로서는, 그리고 지금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 친명계로서는 뭐 아까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비명들이 비명계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하는 순간에 지금 자기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도 인정 안 하는 태세를 지금 이미 좀 갖추었거든요. 저는 이 얘기 했잖아요. 예, 한명숙 전 총리를 예, 예를 역사가 들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계도 친명계도 절대로 잘못을 인정할 리도 없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분당을 한다면은 더 큰 촉진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 아니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아무도 그 철험회를 예. 비롯해서 한 20여 명은 이거 그러니까요. 아웃되는 건 숙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이죠. 그리고 친명계에 지금 모모 의원들 보면요. 예. 제가 좀 볼 때는 그만둬야 의원 수준이 맞냐. 그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 친조국에서 이거 흘러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한 국회의원들의 한 20명 정도 행태를 보면 이거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지. 많은 국민들이 이 철험에 국회의원들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하고 예. 싫어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거기 초선들이 많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초선들이 많으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어가지고 다음 공천에 한번 더 받아볼까? 이런 사람들이지. 김민겸이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 네.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뭐 4분 5열이랄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분출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이후를 노린 야심가들이 군웅활과하는 그런 양상인데, 정진상 정무 조정실장 9일날에 구속 기소.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대장동 수사할 일은 이제 딱 한 사람 남은 하나밖에 거예요. 없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그 확인을 해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진상이라든가 김용과 관련된 것들, 김만배와 관련된 것들, 유동규 관련된 것들 뭐. 그것을 확인해야 이재명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최종 결정권. 그 문제가 예. 지금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왜 시행업자입니까? 뭐 43억 받았다는 예, 예. 그 돈이 결국은 남욱 변호사가 이게 이재명 42억 대표의 5천. 성남시장 선거라든가 예. 그다음 2020년 민주당 경선 이때 네.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돈이 왜 줬겠냐? 그걸 정치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 자금이라면 이 정치 자금의 혜택을 입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알았냐 몰랐냐? 그 돈을 받은 걸 뭐 정진상이라든가 김용희가 그 돈 받아가 어떻게 했느냐? 뭐 그거 그렇게 주장하겠죠. 이재명 대표로 지금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민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난 전혀 모르겠다. 몰랐다. 이런 거는 사실 납득이 안 간다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김용, 정진상 다 부인할지 몰라도 검찰로서는 있죠. 앞으로 제일 큰 그 수사의 과제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돈이 오고 그다음 그 돈이 쓰이고 했을 때 알았냐 몰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수사팀이 나름대로 아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다 이 카드를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진상을 구속 기소하고 이러기는 힘들거든요. 일당 대표를 예. 소환하고 조사하는데 오지도 않겠지만은 그 검찰에서 소홀하게 별 근거 없이 네, 그렇게 하기는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요. 그거는 검찰총장이 아예 제가를 안 해줍니다. 네. 그 검찰총장이 왜냐하면 저 이재명 대표는 일당 대표고 야당 대표기 때문에 이게 검찰 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공무원 몇 것까지 할 때는 뭐 차장 검사 결재, 그다음 그 이상은 뭐 해가 장관급은 검찰총장 결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아마 그 야당 일당 대표는 검찰총장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또 뭐 수사의 우리나라 귀재 아닙니까? 제1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검찰총장이 올라왔네 그 의견서 하나 보고 결재 못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를 갖다 수십 년 해온 그 검사 제1번 검사입니다. 검찰총장이. 1번 검사가 수사 기록을 아마 며칠이 걸리더라도 다 읽어볼 겁니다. 아, 그러겠죠. 예, 읽어보고 이 정도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좀 더 보완 수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관련성을 많이 검찰에서 자료를 확보했구나. 이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진상이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가급적 이 문제를 조기 매듭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고, 뭐,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너무 새롭게.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게 내년부터는 좋지 않겠습니까?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해야지. 그래서 뭐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는 이달 중순경에는 소환을 하지 않겠나. 물론 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뭐 마음이고 더불어민주당 코치 많이 했대요. 가지 말라고. 또 체포영장 보내도 169석이니까 뭐 부결해버리면 부결시키고. 그만이지만 그래도 다 조사를 해놓으면 얼마든지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것도 어떤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이재명 대표 소환을 했는데 대해서 불응하잖아요. 그럼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 뭐 개딸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보겠지만은 중도 국민들, 중도층에서는 아니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구속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런 여론이 커질수록 이재명 대표는 불리해지는 거죠. 대통령도 가서 받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가서 받았고 전직 대통령도 다 가서 받는데 이재명이만 안 받는다가 뻗텐다. 이러면 또 무례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당 대표한테 소환장을 보내? 이게 무례하다. 대단히 무리한 무례하다고. 짓이다. 예. 그런데 뭐 친명 쪽 인사들은 당당히 가서 받겠다. 뭐 그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말은 일단 그렇게 해놔야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가지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코치를 하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당당히 가겠다. 가고 안 가고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놔야 그렇게 뭐 죄가 없는 모양이구나. 떳떳하구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소환도 초읽게 우리 진짜 초읽게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그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뭐 검찰에서 그 알려줄 리가 만무하니까 그러니까 소환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소환 이제 연말 전국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